저번에 중간고사 때도 1번 문제를 제가 많은 보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는데,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문제인데 보기가 총 20가지가 있죠. 그죠? 20가지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을 일단 초반 집중력을 올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몇 개인지 답은 개수는 알려주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빠르게 스캔해서 참과 거짓만 구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물어볼게요. 1번 어때요? 참, 거짓? 거짓이죠. 왜요? 참이죠. 참.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왜 헷갈리게 해요? 자,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1번은 참입니다. 2번은요? 참이죠. 15초가. 3번은요? 참입니다. 4번은요? 거짓이죠. 뭐라고 써야 돼요? 작지 않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작지 않다.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크거나 같다로 해석해야 되죠. 그거 알려주려고 선생님이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4번이 거짓입니다. 5번은요? 5번 거짓이죠. 그죠? 이번에는 작지 않다가 아니라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그렇죠. 작거나 같다죠.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5번도 거짓입니다. 6번 네, 거짓이죠. 작지 않다. 다시 한번 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는이 빠졌죠. 7번이요. 네, 참이죠. 많다. 8번은요. 10만을 넘는다 라고 했으니까 넘는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글을 한다면 크다라고 당연히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8번 틀렸고요. 9번 이상이다. 맞죠? 이상이다. 잠깐만요. 10번 미만이다. 맞죠? 미만이다. 작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11번 비싸다. 비싸다. 참이죠? 크다. 그리고 12번 이하가 되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13번 30cm 이상이다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 맞죠? 그리고 2시간 초과한다. 이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고요. 거리 속력시간 이제 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할 건데 다 알고 있죠? 위에다 거리 쓰고 여기다 시간이나 속력이나 뭐 아무거나 쓰면 되죠? 거속시라고 기억을 하든 거시속이라고 기억하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14번 2시간이죠. 시간. 그럼 시간을 잠깐 가려보죠. 시간 가려보면 속력분의 거리라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속력이 몇이에요? 시속 70. 거리는요? A. 70분의 A. 그죠? 그래서 70분의 A는 2시간 초과이다 라고 쓰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죠? 거시속 여기 있는 학생 중에 80% 학생들은 나올 겁니다. 알죠? 되게 많이 나올 거니까 거속시, 거시속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15번은 거리를 물어봤네요. 거리 물어볼 땐 어떡하죠? 거리를 가려주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이 몇이에요? 3km를 가다가 5km로 x 동안 갔대요. 5km의 속력으로 x 시간 동안 갔다는 거죠.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간 거리입니다. 근데 원래 몇 킬로 갔었죠? 3km 간 상태에서 더 갔을 때 이 아이가 25km보다 이하가 되도록 해라 라는 얘기겠죠. 그죠? 거시속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16번은 이번에 또 시간 물어보죠. 시간, 여기가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그죠? 60분의 x 2시간 이상이다. 60분의 x 2시간 이상이다 라고 했던 거니까 거시속에서 시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17번도 마찬가지죠. 1시간보다 적게 걸린다 라고 하면 작아야 된다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 18번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지문이죠. 그죠? 순수한 물이 고체가 되는 온도는 0도씨, x도는 0도씨 이하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약간 과학적인 문제 한번 내봤고요. 19번 5km를 초과한다. 그래서 0.3짜리 x개 상자에 xkg짜리 10개를 넣었으니까 0.3 플러스 10x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마지막 0.2짜리 귤 x개를 0.6kg인 바구니에 담았더니 4kg 미만이었다. 어때요? 4kg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20번은 틀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이따 풀어보겠지만 답은 미리 체크해 놓도록 하죠. 답은 4번, 5번, 6번, 8번, 20번 해서 총 5개가 옳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따 다시 여러분 푸는 시간 주죠?
그때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몸풀기 끝났죠? 이제부터 한번 메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부등식의 성질.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은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뭐만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데, 아는 학생 있나요? 부등식의 성질에서 우리가 눈에 확 띄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바로 요 아이죠. 그죠? A와 B, 비교하는 대상이 A와 B라면 그 A, B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뒤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A, B 앞에만 있는 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조건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을 때 A에서 2를 빼고 B에서 2를 뺀답니다. 자, 등식의 성질. 양쪽에 같은 수를 빼도 부동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와우, 아주 잘하네요. 역시 중2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니은 마이너스 A 곱하기 5분의 1로 만약에 바꾼다면 여러분이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때요? 요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문자와 식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따로 분류하기. A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죠? B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면 방향이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그죠? 요것만 기억한다면 진짜 이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가 이쪽으로 돼 있죠. 네, 이쪽으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때 A와 B를 비교하라고 하니까 A와 B 비교하면 여기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가 빠지면서. 그거가 포인트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포인트. 디귿으로 가죠. 디귿 3분의 2A 마이너스 4 3분의 2B 마이너스 4. 지금 오른쪽이 더 크다고 돼 있네요. 어때요? A 앞에 마이너스가 있나요? 뭐 그런 거 없네요. 그죠? 그냥 3분의 2만 있으니까 그냥 얘는 뭐 바뀔까요? 크다, A보다 크다, B가 A보다 B가 크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디귿도 참이 됩니다. 리을은 뭐가 보여요? 리을 마이너스 2분의 5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5 B 마이너스 1. 또 여러분 눈에 바로 보여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마이너스라는 게 눈에 먼저 보여야 된다고요. 어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럼 실질적으로 A와 B를 비교하면 누가 커야 된다? 지금 왼쪽이 크지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오른쪽이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나올 가능성 90% 넘습니다. 이거 모르면 그냥 내가 이걸 틀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러면? 네, 3번이죠. 니은과 디귿이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랑 이제 비슷한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성질만 물어보는 거고, 이 성질을 갖고 1차 부등식에 해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가끔 고등학생들도 물어봐요. 선생님, 해가 뭐예요? 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쉽게 생각한다면 X라고 해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라고 알지만 정확한 정답은 뭐예요?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A가 0보다 작대요. A가 음수랍니다. 그랬을 때 1 마이너스 A분의 X 0보다 큰 걸 찾으래죠. 제가 해를 왜 물어봤을까요? A도 있고 X도 있어서 A를 구하라는 건지 X를 구하라는 건지 뭐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근데 해를 물어봤으니까 누굴 구해야 된다? X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X를 구해야 되는구나. 자, 뭐 푸는 학생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 일로 넘깁니다. 여러분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약하다는 걸 전 분명 알고 있거든요. 1 A분의 X. 네, 이렇게 해서 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되게 안정감 있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뭘 곱해야 된다? X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X 옆에 있는 A는 필요 없어. 얘를 없애버려야죠. 그럼 양쪽에 뭘 해버릴까요? 곱하기 A를 해버리는 거죠. 곱하기 A. 그죠? 곱하기 A라면 얘는 약분이 되죠. 그럼 뭐만 남아요? X만 남죠. 여기다 A 곱하면 A가 남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약한 학생들은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뭐 해버리는 거예요? 몇 번 보기. X는 A보다 작다.
2번 보기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이 보기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왜 그렇죠? A가 음수라고 저 위에 있으니까, 그죠? 저 위에 있는 것 때문에 A가 음수이기 때문에 A를 곱하면서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가 몇 번으로 바뀌어요? 1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1번으로. 정말 조심하세요. 알겠죠? 이 2번, 3번 나올 확률 9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4번은 이제 선생님이 고민을 했어요. 1차 부등식을 여러분이 풀 건데, 제목은 똑같습니다. 1차 부등식의 해적. 근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소수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분수가 괴롭히고, 괄호가 괴롭히고, 그죠?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문제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딱 있더라고요. 그죠? 한번 가보죠. 1번부터. 글씨 잘 보여요? 게스? 글씨 잘 보여요? 저번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중간고 있을 때.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 기억력 좋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괄호를 이용한 무슨 법칙? 그렇죠. 분배 법칙. 언제 배우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그럼 분배 법칙 해주면 2x 마이너스 2 2분의 3 2양 해주면 2x 2분의 7이죠. 가끔 분수 계산 조금 약한 학생들 있어요. 빨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누기 2 해주면 x는 7이라고 할 줄 알았죠? 4분의 7이죠. 어때요? 4분의 7 맞나요? 1번? 전혀 상관없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였어요? 분배 법칙 할 수 있느냐? 1학년 때 배운 거 아이도 기억하고 있느냐? 그거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너무 먼데, 그죠? 여기로 돌아올게요. (2번) 2번은 그냥 일반적인 문제죠? 그죠? 2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3 2x 넘어오면 x가 되겠죠? 3 넘어가면 4 간단하게 끝나네요. 그죠? 4보다 작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이 그렇진 않죠? 그래서 2번도 역시나 틀렸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항만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죠. 네, x가 1로 넘어올게요. 저는 양수로 만드는 거 좋아해요. 3x 12 4 4보다 작거나 같다. 아쉽네요. 그죠? 4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지금 4. 자, 4번. 공간이 좀 좁네요. 자, 소수입니다. 소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10, 100, 1000. 10에 거듭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만 곱하면 되지? 10만 곱하면 되죠? 10 곱해주면 x 플러스 4는 2x. 자, 그 다음에는 뭐 2번, 3번과 같은 스타일이니까요.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4보다 크다. 될 뻔했는데 아쉽게 안 됐네요. 왜 안 됐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4에서 얘 무슨 색? 검은색 동그라미인데 얘는 뭐죠? 얘는 흰색 동그라미죠. 그죠? 요거 차이 또 잠깐 착각해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그럼 이미 나왔죠? 답이 5번이라는 걸. 하지만 여러분 연습시켜야 되니까 3분의 1x 플러스 1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자, 분수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 3의 최소 공배수 몇이죠? 맞습니다. 6 곱해주면 2x. 여기 안 곱하는 학생 뻥아치고 여기 한 30%는 돼요. 알죠? 여기다 6 안 곱해서 플러스 1로 풀고 선생님 답이 안 나오는데요? 다시 풀어봐. 선생님 답이 안 나오는데요? 다시 풀어봐. 분명 여기에 30% 됩니다. 알겠죠? 자, 6으로 바꿔주는 거 시험 때 진짜 이거 학교 선생님이 준비해 놓습니다. 이거 6 안 곱해서 답 나오는 거 보기에 준비해 놓는다고요. 여러분은 잘 풀었다고 동그라미 친다고요. 근데 틀린다고요. 자, 6 곱하면 3x 2 해주면 되겠죠? 2x 넘어오고요. 2 넘어오면 드디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조금 난이도 있는 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이죠. 쉬운 학교에서는 방금 앞에 4번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우리 학교 좀 어렵다라고 하면 5번 같은 문제가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자, 부등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면 됩니다. 여기 아까랑 똑같이 2, 3의 최소 공배수 매수 곱한다. 네, 6을 곱하면 되겠죠. 6을 곱해주면 앞에는 3이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출제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 마이너스 이거 안 하고 틀린 학생 되게 많습니다. 가로 쳐주세요. 분수는 무조건 가로 쳐준다. 여기는 12, 또 여기 6 안 곱해서 틀리지 말고요. 그죠? 여기에 기력을 너무 소진하다 보면 뒤에 안 곱하는 경우가 있어요. 3x 마이너스 2x 플러스 2 12 해주면 x 10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바로 10을 곱할게요. 10 곱하면 5x 마이너스 40이죠. 요거 빼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45x. 와, 숫자 되게 크네요. 자, 5x가 일로 넘어올게요. 40x 마이너스 40 40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1 x. 그럼 여기에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예요? 그렇죠, 0이죠. 0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사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되게 오차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가 없어서? 는이 없어서.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문제들만 선생님이 뽑아 놓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는 0이죠. 0. 조심하세요. 부등식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시험. 자, 그래서 앞에 건 10이고 두 번째 건 0 해서 빼주면 10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x 범위 나와 있고요. a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 여러 개 나오면 헷갈리잖아. 문제를 읽어보세요. 한글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a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a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답이 뭐 요렇게 나오게 하라는 거죠.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근데 a가 뭔데요? a가 5-2분의 1 x란 말이죠. 그럼 결론은 여기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의 범위.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어요.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합니다. 2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에다가 두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뭘 곱했죠? 음수를 곱했죠. 그럼 방향이 어디로?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얘 반대로 바꾸면 이쪽이 되죠. 얘 반대로 바꾸면 이쪽으로 된다고요. 이해돼요? 이거 이해했어요?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얘가 작으니까 얘를 여기다 쓸래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단계 우리가 지금 안 빼놓은 게 뭐죠? 여기까지 커버했네요. 그럼 누구 남았어? 5 남았죠? 얘는 사실 뭐예요? 플러스 5인 거 알고 있나요? 중1 때 배웠습니다. 정수 플러스 5. 그럼 왼쪽에 오른쪽에 둘 다 뭐 한다? 스텝 2 네, 플러스 5를 해주면 됩니다. 원래 마이너스 1 있었죠? 마이너스 2분의 1 x 있었 마이너스 2분의 1 있었는데 이제는 양쪽에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자, 양수를 더했을 때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좋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네 다시요. 아, 여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아니, 그 2분의 1 아니고 그 오른쪽에 2분의 1. 이쪽 마이너스. 아, 여기 플러스. 고맙습니다. 플러스 2분의 1. 됐죠? 수정해주세요. 좋습니다. 전 여러분의 의견을 다 수렴하면서 같이 함께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산하면 4
5-2분의 1x. 여기는 2분의 11이죠.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몇 단계 했어요? 전체적인 단계 수는 겨우 2단계밖에 안 했어요. 그죠? 한 번 곱하고 한 번 더해주고 밖에 안 했는데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알겠죠? 얘도 가능성 높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의 제일 가장 큰 난관은 뭐예요? 그죠? 얘네가 아니죠. 뭐예요? 활용이죠, 활용. 활용 유형만 뽑아주면 여러분 시험 봐야 되면 유형이 거의 70개, 80개가 됩니다. 활용만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울 거예요? 어떻게 다 푸는 방법 준비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한 교과서에 있는 유형 위주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죠? 전체 유형이 70개, 80개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그래도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것들로 선생님이 한번 뽑아봤어요. 그죠? 여기서 나오기를 기원하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어떤 물건의 판매 가격을 원가의 25%만큼 이익을 붙여서 정했는데 원가의 20%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판매 가격을 몇 프로 할인하겠냐 이겁니다. 자, 잠깐 뭐 개념 볼까요? 우리가 원가라는 게 뭐였어요? 네, 원래 가격. 쉽게 말하면 뭐 물건을 제작하는 데 든 제작 가격이죠. 그래서 뭐 분필을 10원에 만들었는데 10원에 팔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왜요? 선생님 손해볼 게 없는데 왜 바보가 되죠? 근데 물건을 만드는데 뭐가 들어요? 시간이 들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소비를 했는데 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에다 뭘 붙인다? 네, 이익을 붙이죠. 여러분들 개이득 할 때 그 이득.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가가 되는 거죠. 근데 정가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익을 너무 많이 붙였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래서 정가에다 정가를 뭐 해봐요? 할인해주죠. 그죠? 할인해주잖아요. 뭐라고? 네, 살래? 하면서 할인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파는 판매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원가의 25% 이익을 붙여서 정했답니다. 누구를? 안 써있네요, 여기. 자, 정가. 원가를 X로 놓을까요? 자, 그럼 정가 25% 이익. 자, 조금 빠른 학생들, 조금 점수 높은 학생들은 아마 1.25x라고 쓸 겁니다. 아니면 100분의 125x라고 쓸 거예요. 조금 빠른 학생들은. 저는 여기 있는 학생은 조금 빠르길 바래서 얘기를 해준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 원래 x인데 x에서 얼마? 25%만큼 이득을 붙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1 곱하기니까 1 곱하기 x 더하기 100분의 25 곱하기 x니까 분배 법칙 해주면 x를 묶어주면 1 플러스 100분의 2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100분의 125가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물론 제일 1등급 최상급 학생들은 이미 약분해서 몇이라고 4분의 5x라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요게 실력 차이예요, 여러분. 요게 경험 차이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빠른 학생들은 이미 25% 이익이라는 거는 4분의 5x구나 라는 걸 벌써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안 팔려서 할인할 거예요. 4분의 5x에서 할인한답니다. 얼마큼 할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큼 할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원가의 20% 이상, 원가의 20%. 제가 말했죠. 빠른 학생들은 뭐라고 푼다? 100분의 120이라고 푼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20%라는 거면 20%를 추가로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00분의 100에다 20을 넣었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 여기서 y라고 설명해 줬죠. 그래서 100분의 12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2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x예요? 아닙니다. 네모 박스죠. 그죠? 그럼 양쪽에 우리가 x를 뭐 해주고요?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4분의 5를 이쪽으로 해주면 네모 박스만 남는다 이거죠. 이해돼요? 가보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4분의 5니까 여기다 뭐 곱해야 되죠? 100분의 120에다가 곱하기 5분의 4죠. 좋습니다. 자, 약분하면 좋겠죠. 약분하면 5분의 6 해주면 25분의 24. 25분의 24.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25분의 24.
없죠? 자, 그럼 얘를 100으로 바꿀까요? 100분의 96. 96%면 정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몇 프로 할인한 거죠? 100%에서? 그렇죠. 4% 할인한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가, 원가, 판매가도 볼 수 있으면서 할인율도 보면서 부등식까지 볼 수 있는 되게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좋습니다. 아주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8번. 자, 요것도 이제 선생님한테 거의 100%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단체권, 개인권. 여러분이 아직 이렇게 단체권을 끊어본 적 없기 때문에 되게 생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싸울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개인권이랑 단체권이 싸울 거예요. 싸운다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를 갖고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는 거죠. 개인권은 한 사람당 얼마예요? 5,000원이랍니다. 그죠? 참 싼 놀이동산이에요. 그럼 5,000원씩 놀러 간 학생이 몇 명? X명. 이렇게 하면서 개인권은 그냥 한 번에 끝납니다.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하나는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럼 얘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단체권은 몇 명 이상? 40명 이상. 그럼 단체권 주세요. 몇 명인데요? 하면 40명이요 라고 하고 끊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5,000원씩 40명치 끊을 거예요. 근데 할인을 해주네요. 얼만큼? 20%를 할인해 준대요. 자, 여러분 조금 베스트하게 만들어 놓으려면 여기다 0.8을 곱하는 걸 연습시키는 게 좋습니다. 20%면 0.2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0.2를 할인해 주니까 깎아 먹으니까 0.8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유리해집니다. 여러분들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요. 자, 그럼 싸웠을 때 누가 유리한 걸 찾으래요? 단체가 유리한 걸 찾으랍니다. 아까 1번에서 많이 연습했죠? 지금 돈으로서 유리하려면 돈이 싸야 돼요? 비싸야 돼요? 싸야 되죠. 그죠? 단체권이 가격이 작아야 됩니다.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한 줄만 풀면 이 단체권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센스 있는 학생은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곱할게요? 곱할 거예요? 아니요, 센스 없어요. 5,000을 약분하겠죠. 센스 있죠? 그죠? 5,000 약분하겠죠? 그럼 남는 거는 X 40 곱하기 0.8 48 32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3명이 된다면 단체권으로 끊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어때? 좀 궁금증이 해결되나요? 단체권, 개인권? 여러분들이 활용을 싫어하지만 활용을 좋아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아까 여러분 봤지만 뭐 2분의 1 x 플러스 0.5 x에 마이너스 3 뭐 더하기 활용이 아닌 거는 식이 되게 복잡해요. 근데 오히려 활용은 한 줄이면 끝나거나 두 줄이면 끝나거나 되게 간단하게 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활용을 마스터하면 오히려 점수가 더 올라가면서 식은 더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되게 간단하잖아요. 한 줄이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9번 갈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적 있을까요? 기차 기다리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편의점 좀 갔다 올까? 햄버거 좀 먹고 올까? 그죠? 근데 시간은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갔다 오는 시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실생활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1시간의 여유가 있답니다. 그래서 걷는데 4km 걸린대요. 4km 걸어서 서점을 갔다 온대요. 와, 멋있어요. 자, 서점 갔다 오는데 45분 이상 책을 읽고 싶대요. 헐, 1시간 남았는데 45분이나 책을 읽겠대요. 그죠? 좀 욕심이 크네요. 자, 그럼 우리가 가야겠죠? 갔다가 책을 읽고 다시 돌아오겠죠?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맞아, X킬로미터라고 하죠. 그죠? 그림 그리는 거 사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약간 비추긴 하거든요. 비추긴 한데 여러분 아직 2학년이니까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큼이죠? 시간 아까 했어요.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죠.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오는데 걸린 시간. 오는데 걸린 시간 몇이에요? 속력분의 거리. 자, 그리고
책 읽는 시간 얼마큼이죠? 45분? 60분. 그렇죠. 60분에 45죠. 자, 제가 말했죠. 이번 시험은 함정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속일 수 있는 함정들이 너무 많고 거의 속은 특히나 그렇죠. 4분의 x 뭐예요? 시속입니다. 시속. 그러면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알죠? 45로 쓰면 45시간 동안 책만 읽는 거예요. 그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모으면 더했을 때 4분의 x 더하기 4분의 x 더하기 60분에 45를 더했을 때 1시간 이내가 누구랑 똑같아요? 이하랑 같은 말이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뭐 곱하죠? 60 곱하면 15x 45 60 30x 15 30 나눠주면 2분의 1 km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차를 놓치게 되겠죠. 소수로 나와 있으니까 0.5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10번 가죠. 농도네요, 농도. 자, 공식 잠깐만 쓸까요? 농도는 어떻게 구하죠? 농도.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이죠. 그죠? 자, 여기서 나누기 100을 합니다. 100분의 농도 소금물 분해 소금이죠. 자, 여기다 곱합니다. 소금물을 곱합니다. 곱하면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죠. 자, 많은 학생들이 소금물 공식은 2개다 라고 알고 있는데 2개가 아니라 원래 하나예요. 하나인데 걔를 등식의 변형을 이루어서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죠. 등식의 변형을 해주면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겁니다. 알죠? 공식이 2개가 아니라 하나를 갖고 변형을 했더니 다른 식이 나오는 건데 이 변형하는 과정 귀찮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2개를 외워버리는 거죠. 가보죠. 10번입니다. 10% 소금물과 5% 소금물, 7% 소금물. 자,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금의 양으로 많이 풉니다. 소금의 양, 그죠? 소금의 양. 자, 첫 번째 10% 소금물의 소금의 양 100분의 10% 소금물 몇 g이죠? X? 이게 뭐라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바로 소금의 양입니다. 여기에 섞어요. 섞는다. 7% 여기에 5% 소금을 섞는답니다. 5% 소금물을 섞겠대요. 그래서 총 500g을 만들 거래요. 500g. 그럼 지금 여기다 몇 g을 넣어야 될까요? 자, 500 마이너스 x를 써야겠죠. y로 쓰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500 마이너스 x로 써야 됩니다. 자, 끝나네요. 그렇게 했을 때 몇 프로? 7% 소금물 500g에 7% 이상이 되냐?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이 주어가 지금 나중에 얘기하는 7%의 이상이 되게 하래요. 이상이 되게 해라. 그럼 네가 크거나 같은 거구나 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소금식 3번 썼어요. 소금식 하나, 소금식 둘, 소금식 셋, 이렇게 3번 썼습니다. 자, 100 곱해서 하는 거 이제 할 수 있죠? 그죠? 10x 2500 5x 3500 5x 1000 x 200. 그래서 요거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때요? 좀 자신감이 붙나요? 활용? 아직 안 붙었어요? 빨리 붙어야 되는데.
자, 1차 부등식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립 부등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연립 부등식 첫 번째 거는 그냥 정말 여러분을 아는지 체크형 문제예요. 체크형 문제. 가로 풀 수 있느냐, 아니면 두 개 겹치는 부분 그릴 수 있느냐라고 체크하려고 선생님이 낸 거예요.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죠. 분배 법칙 해주고요. 넘어가 주면 3. 검은색 동그라미 왼쪽 차차차. 두 번째 분배 법칙 넘어가고 2로 나누면 5. 작다. 호이. 차차차.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둘 다 색칠해요? 하나만 색칠해요? 어디를 색칠해야 돼요? 라고 하면 선생님들은 뭐라고 해요? 겹치는 부분을 색칠하세요 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요? 바로 연립 부등식의 해이죠.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지만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출제를 했습니다. 두 개 겹치는 부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난이도 헬이라고 생각하는 12번 문제입니다. 자, 연립부등식이고요. 문제 자체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요. 자, 그냥 단순하게 연립부등식 두 개입니다. 얘랑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그죠? 근데 위에가 A가 하나 들어있어. 그럼 난이도가 엄청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이 1단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위에 거부터 풉니까? 밑에 거부터 풉니까? 밑에 거부터 풀어야죠. 왜요? 미지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 아이가 없잖아요. 밑에 거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3x 마삼.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알죠? 이 문제. 자, 이렇게 했고요. 3x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2 넘어갈게요. 2 나눠주고. 좋습니다. 자, 우리의 귀중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건졌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차차차. 자, 했어요. 이제 50%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x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4x 마이너스 3x a 빼주면 x a 어딨어? 뭐 어딘지 모르겠네. 그럼 뭐 아무데나 하자. 여기 뭐 어쩔 수 없잖아. 흰색. 그럼 겹치는 부분은 어디구나? 여기구나 라는 건 일단 알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읽어야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수가 3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 사고력이 반짝반짝. 정수 3개 들어가려면 뭐뭐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뭐뭐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너는 마삼보다는 잠깐 뒤로 빠져 있어봐. 근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마사 전에서 멈춰 있어봐 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고력 문제입니다.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것만. 자, 그래서 우리가 풀 때는 요 아이로 풉니다. 어떻게? 마사와 A와 마삼 해서, 자, 마사와 마삼 사이에 있으렴. 요렇게.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합니다. 한 30% 학생들이 해요. 이제 는 붙이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죠. 그죠? 는 붙이는 것 때문에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다 는을 붙여봐요. 마3이라고 생각해봐요. 얘가 마3이라고 생각해봐요. 마3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해 몇 개 있어요? 1개, 2개 밖에 없네요. 마3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는 붙이면 안 되겠다. 너 붙이면 정수가 2개밖에 안 돼. 그럼 다시 지우고 이번엔 누구라고 생각해보자. 마사라고 생각해보자. 네가 마사에 있어. 요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문제 없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 는 붙이는 게 여러분들이 90점 이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 는이 어디에 붙이는지는 여러분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요. 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고요. 13번. 또 3개짜리를 안 하고 넘어가면 섭섭하죠. 그죠? 여러분 3개짜리 보면 이건 뭐 또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역시나 3개짜리를 선생님이 불러왔습니다. 개념은 되게 단순하죠. 1번, 2번. 개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위에 거 4x 플러스 5 x 마사 x 마사 3x 플러스 a 이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저렇게 3개로 쓸까요? 모르면 니네 틀려라 라고 해주는 거죠. 아니, 이거 3개 따로 쓰는 거 모르면 니네 틀려야 돼 라고 해주는 거니까 꼭 알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에 거부터 풀죠. 넘어가면 3x 마구 x 마상, 밑에 거 x 넘어오고 a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사 2x 2분의 마이너스 a 마사 x 이렇게 됩니다. 해가 없어야 된대요. x가 마3보다 작다? 마3보다 작다? 여기 있나? 마3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해가 없으려면 요 i가 뭐 그냥 아무데나 찍어. 여기 써라. 그죠? 여기 있으면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해가 없겠네요. 그죠? 내가 해가 있다라고 문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푼이 어떻게 하면 된다? 얘가 오른쪽에 있네. 마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해가 없네.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는 뜻이잖아요. 알죠? 는 해도 될까요? 는 해도 상관없죠. 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식 자체가 x는 마3보다 작다, 마3보다 크다. 어때요? 역시나 해가 없죠? 는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말했죠? 이거 하나가 90점을 가로지르는 A냐 B냐. 자, 얘 풀면 되겠죠? 뭐예요? 2 곱할까요? 마 6 마의 마사. 저는 얘 양수로 만드는 거 좋아한댔죠? 이리로 넘어올래요. 그러면 6 빼기 4에서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네요. 어때요? 13번에 2번 보기 보면 는 없이 준비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거 찍으면 이제 80점대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분명 여러분이 실수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틀려라 라고 보기를 준비해 놓겠죠. 저랑 싸우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하고 누가 이기나,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싸우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기기를 한번 바라볼게요. 자, 14번입니다. 자, 의자 문제. 여러분 또 많이 헷갈려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자, 강당에 긴 의자가 있는데 5명씩 앉으면 4명이 남는데요. 오케이. 자, 뭘 x로 놔야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 때문에 의자 수를 x로, 학생 수는 y로 놓는 게 아니라 잠깐만 비워둘게요. 잠깐만. 의자 수를 x로 놓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갑니다. 5명씩 앉으면 4명이 남는데요. 5명씩 x개 의자에 앉으면 4명이 서 있대요. 이 남는다, 모자란다 라는 것도 또 많이 헷갈리는 학생인데 4명이 서 있는 거야. 5명씩 앉은 거 빼고 4명이 더 서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기본 세팅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세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봅니다. 6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는데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보죠. 여기 앞이에요. 여기 칠판이에요. 6명씩 앉아요. 그랬더니 의자가 몇 개 남는데요? 여기가 비었죠? 비었어요. 3개가 MT예요. 그럼 여기 맨 마지막 의자 3개 빈 거 말고 여기 의자는 몇 명이 앉았을까요? 모르죠? 아, 좋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매신이 정확하게 빡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부등식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범위를 한번 잡아오죠. 제일 적게 앉아있을 때 몇 명 앉아있을까요? 1명입니다. 0명 아니에요. 0명이면 빈 의자가 몇 개니까? 4개니까요.
아, 가장 적게 앉았을 때가 한 명이구나. 그리고 가장 많이 앉았을 때는 6명이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식으로 나타냅니다. 6명씩 의자 3개 빼고 앉았을 때 가장 적을 때는, 우리가 여기가 총 개수가 x-3개예요. 의자가 다 6명씩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야라 한 명이 앉아있네. 야, 6명씩 앉아있다며. 아닙니다. 5자리가 비었습니다 라고 해주는 거죠. 5자리가 비어있다. 6명씩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5자리가 비어있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앉아있을 때는, 6명 앉아있을 때는 6명씩 의자 3개 빼고 부족한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라고 해주는 거죠. 빼기 0은 안 써도 되겠죠.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아이를 여기다 슝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상, 이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걸 알려주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오히려 저는 겁나서 못 알려주는데, 혹시 담임선생님한테 배웠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려줘 볼게요. 이렇게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갑니다. 지금 한 명이 앉았어요. 자, 6명씩 의자를 4개를 뺄게요. 뭔 소리야? 여기 한 명 앉아있는 이 의자를 집어 던졌어요. 그럼 깜짝 놀라서 갑자기 몇 명이 벌떡 일어나요? 한 명이 벌떡 일어나죠. 그죠? 이번에 6명이 앉았어요. 3개 빈 의자인데, 야, 귀찮아. 니네 3개 귀찮아. 의자 하나를 버려버릴게요. 그럼 깜짝 놀라서 몇 명이 벌떡 일어나요? 6명이 벌떡 일어나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정답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학교 선생님마다 아니면 뭐 선생님마다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문제에서 3개 비었다고 하니까 마3으로 할지, 여기 계산 귀찮다, 4개를 다 빼버릴지, 요거 의자를 다 버려버리는 거죠. 깜짝 놀라서 한 명이 일어날 때, 깜짝 놀라서 6명이 일어날 때, 어쨌든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거 푸는 방법 어떻게 하죠? 전개해줘야겠죠. 여기다 쓸까요? 그냥 6x-23 5x 풀 4 암산 좀 할게요. 6x-18 풀어주면 x는 27, 풀어주면 22.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2부터 27까지 못 찾는 거죠? 끝이네요? 최대 학생수, 학생수 찾는 거네. 에헤이, 학생수 어딨어? 이것도 정답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학생수 여기 있습니다. 가장 작을 때가 22 넣어주면 몇입니까? 가장 작을 때 110, 114야? 가장 클 때 맥스 27 넣어주면 135, 130 9 빼주면 25. 정답은 1번입니다. 선생님 푼다는 2분, 3분 걸렸나요? 그죠? 여러분은 더 빠르게 하나씩으로 딱 정해가지고 팍! 자, 다시 거시성 문제 한 번 더 해보죠. 그죠? 여러분 등산도 안 하는데 등산 문제가 엄청 나와요. 교과서만 보면. 그죠?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2km 걸어가고요. 걸어가서 2시간 이상 걸리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먼 길을 3km 걸어서 2시간 이하로 걸린답니다. 올라간 길의 거리의 범위를 구하여라. 올라간 길 거리 x라고 하겠습니다. 내려간 길 거리, 얘보다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내려간 길은 올라갈 때보다 1km 더 먼 길을 간답니다. 그럼 또 거시속 불러와야죠. 누구? 시간 불러올게요. 거시속, 거속시, 거시속. 시간은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라고요. 다 알고 있죠? 지웁니다. 속력분의 거리. 올라갈 때 시간은, 올라갈 때 속력 2, 거리 x. 얘가 뭐 한다고요? 2시간 이상이 걸린답니다. 내려올 때 시간은요? 시간은 속력분의, 내려올 때 속력은 3으로 내려오네요. 왜 내려올 때 속력이 더 빠르지?
내리막길이니까요. 중력에 의해서 빨라지겠죠. 속력분의 거리 x 플러스 1. 전체 걸린 시간은 2시간 이하로 걸린답니다. 자, 되게 쉬운 연립부등식 활용이었습니다. 위에 거 2 곱해주면 x는 4, 밑에 거 3 곱해주면 x 플러스 1은 6, 그래서 x는 5. 따단 정답은 4 이상 5 이하가 되겠죠. 이게 활용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거리 속력 시간하고 농도여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두 가지 유형을 두 번 내봤어요. 1차 부등식에서 한번 내보고 연립 부등식에서도 한번 내봤습니다. 가보죠. 16번입니다. 5% 소금물과 8% 소금물을 혼합하여 300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농도가 6% 이상 7% 이하일 때 5%가 얼마냐? 바로 갑니다. 5%의 소금물이 얼마냐? 섞었대요. 5%랑 누굴 섞었대요? 몇 프로? 8% 소금을 섞었습니다. 8% 소금을 얼마큼 섞었냐? Y로 하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다? 전체가 300g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300-x로 해줍니다. 이 I가 누구랑 누구? 6%랑 7% 이하래요. 아이고 시기 길어지네요. 6%랑 7% 이하래요. 총 몇 그램? 300g. 네, 오늘 쓴 식 중에 제일 긴 것 같죠? 6% 이상, 7% 이하. 끝입니다. 활용의 장점이 뭐랬죠? 식이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식 한 번만 쓰면 그 다음부터 그냥 여러분 평소 풀던 대로 쓱쓱쓱 풀면 돼요. 그죠? 계산 빠르게 해보죠. 100 곱합니다. 1800 5x 감산할게요. 2400 마이너스 8x 2100. 네, 얘부터 가주면 3x 600.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니까 생략합니다. 3x 300. 네, 해서 계산해주면 x는 200 100. 네, 정답은 100부터 200까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알겠죠? 계산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집중력 있게 풀면 선생님이 함정 파놓는 거 빼고는 여러분 틀릴 건 없을 겁니다. 함정에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뭐 다 빠지는 거 어떡해요? 함정 빠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가보죠. 이것도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뭐 100g당, 어떤 학생은 10g당, 어떤 학생 교과서에는 1g당 이렇게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제가 몇 g짜리로 만들었어요? 10g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10g을 일단 1g을 바꿔주는 게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여러분의 문제가 교과서가 100g이라면 1g으로 바꿔주세요. 그럼 1g당으로 표를 다시 한번 세팅을 하겠습니다. 2, 3, 0.6, 0.2로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보죠. A 양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나 A Xg 먹을게. B는 합쳐서 300 먹는다니까 나는 그럼 300-X 먹을게. 자, 이 문제가 되게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A 라인에다 그냥 X를 붙여주면 됩니다. B 라인에다 그냥 300-X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데 표로 돼 있으니까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고 여러분 생소한 거죠. 생소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라인이, 이쪽 라인은 열량 킬로칼로리, 이쪽 라인은 단백질. 자, 문제 읽습니다. 열량은 750을 넘어야 된대요. 열량 라인 여기죠. 즉
2x 더하기 3에 300 마이너스 x가 750 이상이 되게 하랍니다. 다음 단백질 라인. 단백질 라인 여기네요. 0.6x 0.2에 300 마이너스 x가 단백질 얼마? 100 이상 먹으랍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 얘를 지워버리면 얘는 활용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일반적인 연립 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정리쭉 해주죠. 위에 거 풀어줄게요. 2x 900 마 3x 750. x 저 양수 만드는 거 좋아해요. 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 안 해도 되거든. 근데 학교나 교과서에서 이제 x를 무조건 왼쪽으로 보내라 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그대로 풀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50 해서 한 번 더 곱하죠. 어쨌든 여러분 이미 준비해온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깨려고 하지 말고요. 자, 밑에 거 10 곱하면서 6x 600 마이너스 2x 1000 10 곱한 거예요. 4x 400 x 100. 정답은 100 이상 150 이하가 정답이 되겠죠. 어때요? 열량 라인 할 수 있겠어요? A 라인에다 X를 붙여주고 B 라인에다 나머지를 붙여준 다음에 A 라인 쭉 써주고 B 라인 쭉 써준 다음에 계산은 열량 라인, 단백질 라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스터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넘겨주면 또 여러분 괴롭히는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18번 문제. 1차 함수가 아닌 걸 찾으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살짝 공개를 하고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죠? 이 문제 유형에서 1차 함수가 아닌 거, 아까 부등식에서는 아닌 게 뭐 있었죠? 뭐 얘가 틀렸냐, 는이 빠졌냐, 뭐 반대냐 요거였잖아요. 지금 이 18번 문제에서는 뭐가 답이 아닐 것 같아요? 1차 함수가 아닌 것은 그러면 오답이 어디서 나온다? 뭐 2차 함수 그래서 오답이 나오겠죠. y는 x제곱 요런 식으로. 언제 배우죠? 중3 때 배웁니다. 그죠? 2차 함수라서 오답이 나오고요. 두 번째 오답 반비례 y는 x분의 3 얘도 마찬가지로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에서 정답이 안 나오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가볼게요. 쭉쭉쭉 식 한번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얘는 식이 되게 중요하니까. 1번 14살 사람 x년 후에 y 14살 x년 후에 y 간단하죠? 어때요? 1차 함수 맞죠? 네. 2번 5,000원 티셔츠 x장 구입할 때 배송비 2,500원 5,000원짜리 x장 배송비 2,500원 y 맞나요? 네, 맞죠? 3번 x개인 사과 y개 얼마? 8,000원. 얘는 뭐야? y는 x분의 8,000.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반비례네요. 그죠? 반비례는 1차 함수가 아니고요. 유리함수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반비례라고 알고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4번 5,000원 500원짜리 디스켓 X개 남은 돈 Y 5,000원에서 얼마를 샀다고? 500원짜리 X개 샀을 때 남은 돈 어때요? 1차 함수 맞죠? 5번 20도 5도씩 상승 20도에서 5도씩 상승했을 때 Y도 맞네요. 1차 함수 그죠? 1차 함수 6번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네, 24시간이죠. 가끔 12시간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낮 더하기 밤은 24시간 1차 함수 맞죠? 7번 30쪽짜리 책 5쪽씩 30쪽에서 5쪽씩 X쪽 읽고 남은 쪽수 Y 1차 함수 맞죠?
이거 책 페이지 이거 교과서에 나온 학생 있던데 이거 어떤 교과서인지 모르겠는데 뭐 7페이지씩 읽었더니 뭐 48일 걸렸다 이런 학생이 있던데 이거. 네, 어디 건지 모르겠네 제가 정확하게는. 자, 10리터 물이 들어있는 수조에 2리터씩 물을 받았다. X분의 담긴 물의 양 그냥 2X겠네요. 2리터씩 담으니까요. 1차 함수 맞습니다. 9번 150초 0.6씩 타면 150에서 0.6씩 타면 얼마가 남겠냐? 얘도 맞네요. 그러니까 1차 함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식으로 세워서 1차 함수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식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자, 10번 넓이 30 밑변 x 높이 y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은 30이다. 2 곱해주면 xy는 60. 다시 나왔네요. 누구 꼴? 반비례 꼴 나왔네요. 얘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왜 10번을 이렇게 써니? 11번 가로 x 세로 x 플러스 y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가 몇이다? y다. 뭐죠? x 제곱. 와우, 뭐 나왔어? 2차 함수 나왔네. 2차 함수라고 해도 안 되죠 원래는. 왜요? 여러분 안 배운 상태잖아요. 그냥 1차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12번 한모서리 x인 부피 가끔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요. 부피가 몇이에요? 선생님 정육면적 부피.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다시 내봤습니다. 한 변의 길이의 세제곱이죠. 되게 충격적이면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얘는 3차 함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13번 윗변 x 아랫변 3 높이 4 넓이 어떻게 그러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1차 함수 맞죠? 4x니까요. 4x. 14번 반지름 x인 원의 넓이 어떻게 하죠? 파이 r 제곱 x 제곱에서 2차 함수입니다. 15번 원의 둘레는 또 아니다. 원의 둘레는 뭐예요? 2 파이 r이죠.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입니다. 넓이는 2차인데 둘레는 1차예요.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둘 다 일부러 내봤어요. 자, 16번 한변 x 넓이 정사각형 넓이 어떻게 하죠? x의 제곱이죠. 얘도 2차 함수입니다. 정사각형도 안되고 정육면체도 안됩니다. 17번 가로 xy 둘레 길이 어떻게 하죠? 가로 더하기 세로는 둘레 2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물론 2배에서 40 해도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써봤어요. 18번 x에 녹아있는 농도 아까 어떻게 했죠? 전체 200분의 x 곱하기 100이 농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려면요. 2분의 x는 y. 선생님 반비례 아닌가요? 자, x가 분모에 있어야지 반비례죠. 분자에 있는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1차 함수 맞습니다. x 3km 걷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반비례네요. 그죠? 1차 함수가 아니죠. 20번 x, y 시간 동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얘도 x가 밑에 깔리면서 반비례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 한번 다 섞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 10번, 11, 12, 14, 16, 19, 20이 되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9번부터 25번까지가 마지막 페이지죠. 뒤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들을 보면 되고요. 우리는 25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니까 힘내서 가보죠. 일부러 마지막 페이지에 여러 개를 넣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강조하려고. 똑똑하죠?
자, 1차 함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1 때 또 나와요, 여러분. 2년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2년 뒤에 보게 될 문제입니다. 근데 중2 때도 나오는 문제고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데요.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여기에 뭐야? 여기에 기울기와 여기에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풀면 되는데 어떻게 푸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세 점밖에 없다 보니까.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빼기 1분의 3 빼기 a. 여기는요 1 빼기 2 분의 a 빼기 얘가 어떠라고요? 서로 마방 같으란 얘기죠. 자, 얘는 마 3분의 3 마이너스 a 마 1분의 몇이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요거 쉽게 푸는 방법. 저번에 중간고사 때도 선생님이 알려준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곱하죠? 마이너스 3 오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또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a. 그래서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분수는 분수 꼴일 때 이렇게 쓰면 되게 편해요. 알죠? 6a 풀 3은 마 3 플러스 a 넘어가면 5a는 마 6 a는 마이너스 5분의 6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기울기가 서로 같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기울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문제 냈으니까 이제는 x절편, y절편에 대해서 한번 내야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는요 누구랑? 3x 마이너스 4랑 어디서 만난다? x축 위에서 만난답니다. 그 뜻이 뭘까요? 한글로 써있는 x축 위에서 만난다는 게 해석해주면 x 절편이 같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한번 살짝 그려볼까요? 샤샥. x축에서 만나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x축을 자른다고 해서 x절편이라고 하죠. 저 x절편이 서로 같다. 그럼 여기 x절편 어떻게 구하죠? 누구에다 0을 넣어요? y에다 0을 넣어주면 x절편이 나오죠. 알죠? y에다 0 넣어주면 0은 3x 마사 x는 3분의 4 하나 찾았습니다.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이번엔 누구 위에서? y축 위에서 만난답니다. 이 뜻은 뭐라고요? y절편이 같다. 그죠? y절편이 같다. 그럼 y절편 어떻게 찾는다? x에다 0을 넣어주면 된다. x에다 0 넣어주면 y는 3. 자, 근데 이렇게 다 풀어놓고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 가끔 있어요. 되게 충격적이에요. 이미 답이 여기 나와 있어서 3분의 4,0와 여기 나와 있어서 0,3인데 이걸 못 봐.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보고 y는 3? 이걸 못 봐. 얘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서 틀려요. 3분의 4,3이라고요. 얘 콤마 얘라고 해서 되게 다 풀어놓고 이상하게 틀리더라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 절편이라는 거는 반드시 하나가 0이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콕콕 집어 넣어놓으세요. 절편은 하나는 반드시 0이다. 이게 절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실수하는 학생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함수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안 잡히는 학생도 조금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0, 0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이거 두 개 갖고 저로 가야죠. 맨 처음으로 얘부터 할게요. 얘가 쉽잖아. 얘가 뭐니까 0,3 해서 y는 a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되니까 일단 얘부터 넣었어요. 알죠? y절편은 b인 거 써먹었어요. 이제 얘만 써먹으러 가자. 3분의 4,0 3분의 4,0 0은 3분의 4 a 풀 3 암산돼요? 안되죠? 마 3은
3분의 4a. a는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 a와 b, 그래서 두 개를 더하랍니다.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3, 4분의 12죠. 정답은 4분의 3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문제를 다 내고 싶었어요. x절편도 설명해주고 싶었고 y절편도 설명하고 싶어서 두 개 같이 들어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출제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거를 이제는 한번 어디로? 그림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방금 배웠던 x절편과 y절편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라는 거죠. 자, 원 어디 구하는 거죠? 요거랑 x축, 네, 여기와 여기를 구하면 돼요. 그럼 무슨 절편이죠? x절편이죠. x절편. 자, 이쪽부터 갑니다. x-2y 플러스 5는 제로. x절편이면 y에다 뭘 넣어야 된다? 0을 넣어준다. 그럼 x 플러스 5는 0. 그래서 x는 -5. 그래서 여기에 포지션이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번에는 y에다 0을 0 넣죠. 그럼 3x 마이너스 6은 0 해서 x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밑변은 잡았네요. 몇이라고? 7이라고 잡았네요.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높이만 찾으면 되죠. 높이 찾기 위해서는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 관계 뭐 있죠? 두 방정식의 교점을 찾는 거였죠. 얘와 얘 연립방정식을 해주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그냥 계산하기 그림 보기 이쁘게 위에다 3을 곱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기 이쁘니까 자, 빼줍니다. 7y 마이너스 21은 0, y는 3이고요 y에다 3 대입하면 1인가요? 맞죠? 그래서 저기 좌표가 3,1 아니에요. 또 1,3입니다. 다 됐네. 그럼 1,3이니까 높이가 몇일까? 1일까 3일까? 그렇죠, 3이죠. 되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최종 넓이 스퀘어는 밑변 7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삼각형 2분의 1 해서 2분의 21이 된다는 거죠. x절편, x절편도 공부하면서 두 그래프의 교점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22번) 1차 함수 평행하고, 자, 평행하다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겠죠. 아는 학생은 이미 알 텐데요. 평행하면 뭐가 같죠? 그렇죠, 기울기 같죠. 알파벳으로 해주면 A가 같은 겁니다. 그럼 벌써 끝났네? 뭐야, 뭐 이렇게 간단해, 그죠? A는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얘와 평행하고 이 마이너스 2,b를 지난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식이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2x 마사. 얘가 누굴 지난다. 지난다는 뭐 해줘야 돼? 얘를 대입해줘야 돼. 알겠죠? 지난다. 중3, 고1 계속 고2 계속 대입해주면 됩니다. 대입해주면 b 넣어주고요. 마이 곱하기 마이 마사 해주면 제로인가요? 자, 뭐 하랍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a 플러스 2b 구하래요. a가 아까 마이너스 2였나요? 플러스 2b 아니 제로네? 그죠? 그래서 2가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평행하다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기억해주세요.
자, 두 직선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걸 또 우리가 해설해야죠. 수학적으로 뭐 하라는 얘기야? 연방에서 뭐를 찾아라? 해를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교점이란 얘기는 연립방정식해서 해를 찾아라. 바로 되나? 아싸, 바로 된다. 빼줍니다. 4y들 8 해서 y는 2가 되고요. 넣어주면 x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암산하는 거예요. 그다음 3,2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래요. 자, 이거 생소한 학생들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냈고요. x축에 평행하다? x축에 평행하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x축에 평행하다? 이거 뭐야? 식이 뭐지? y는 뭐라고 쓰면 돼요. 여기는 뭐만 쓰면 된다? 상수. 선생님 상수가 뭐예요? 상수는 그냥 숫자입니다. 숫자. 넘버. 걔를 상수라고 하거든요. y는 뭐라고 쓰면 돼요. x축에 평행하다라는 거는 y가 뭐예요? 정답은 y는 2입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평행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ax, 2x 더하기 3y가 아니라 y는 뭐? 다음 하나만 더 해주면 y축에 평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상수.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4번) 자, 해가 무수히 많다. 외운 학생들은 바로 풀겠죠. 어떻게? 요거 분해 요거, 그죠? 또 요거 분해 요거, 또 요거 분해 요거 해서 분수를 다 씁니다. 4-a분의 2 순서 상관없어요. 3분의 마비 5분의 5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얘와 얘가 같으면 돼요. 끝입니다. 간단하죠? 일단 이거 풀고 나서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몇이에요? 1분의 1 돼야 돼요. 1분의 1, 1이네요. 1 돼야 되니까 얘가 몇? 3 돼야겠죠? 그럼 B는? 좋습니다. 1분의 1, 얘가 뭐 돼야 돼요? 2 돼야 되죠? A는? 2가 되면 됩니다. 됐죠? 간단하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분수분의 분수, 분수분의 분수 해가지고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해서 다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학교 선생님이 해가 없게 낼 수도 있잖아요. 해가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해가 무수히 많다, 파란색은 해가 없다 라고 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둘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차함수 y는 ax-2라는 그래프가 1,3 여기가 1,3 여기가 2,2 나는 선분 AB, 이 노란색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래요.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x-2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겨우 y 절편밖에 없어요. y 절편이 몇이구나? -2구나. 1, 2.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쟤랑 만나도록 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거죠. 맞지? 그럼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길 지나는 선부터 여길 지나는 선까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기울기예요. 기울기. 각도. 되게 간단합니다. 풀이 방법은요. 여기 0,-2와 여기 1,3의 기울기, 또 0,-2와 2,2의 기울기만 봐주면 돼요. 왜? A가 뭐니까 X 앞에 있어서 기울기니까.
기울기 구하는 거 오늘 배웠죠? 뭐예요? 0 빼기 1 마이 빼기 3 해주면 5가 되네요. 맨 왼쪽 그래프 요 i의 현재 기울기는 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울기 0 빼기 2 마이 빼기 2 빼기요 빼기 마이분의 마사 2네요. 그럼 오른쪽의 기울기는 2라는 걸 알 수 있구나. 그럼 어디랑 어디 사이? 2랑 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다고요. 2랑 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다고요. 수고했습니다. 자, 시험 잘 보고요. 좋은 성적 나오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내준 거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